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제주를 지나 일본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어젯밤 갯바위 낚시를 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리며 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난마돌은 오늘 새벽 5시쯤 제주에 가장 접근한 뒤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다에는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동부와 남부 앞바다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는 풍랑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제주시 옹담 해안도로에서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렸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소방대원이 곧바로 출동해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파도가 밀려오면서 구조대원들까지 바다에 빠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3시간 넘게 수색을 벌여 남성을 소방 헬기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제주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지금까지 한라산 남벽에 순간 최대 풍속 시속 88km의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천여 척의 어선들이 대피해 있고 한라산 탐방로도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 여부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해안가와 올레길 등 출입을 자제하고 비닐하우스와 양식시설 등의 시설물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옹담 해안도로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 이 시각 태풍 난마돌의 위치와 앞으로의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태풍 난마돌은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북부 해상을 지나고 있고요. 경남 거제 부근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9m 안팎으로 세력이 강합니다. 위성으로 보시는 것처럼 강풍 반경이 무려 400km 정도로 워낙 넓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이 제주와 멀어지고 있지만 오늘도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겠고요. 앞으로 태풍 난마돌은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통과하겠습니다. 내일 밤쯤 오사카 남동쪽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상에는 태풍 경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날 텐데요. 비 소식은 없지만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제주 남쪽 바다에 발효 중인 태풍특보는 오늘 차차 풍랑특보로 변경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해안가와 해안도로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높은 물결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수증기로 인해서 어젯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남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북부와 동부 지역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6도, 서부 지역 25도, 남부 지역 29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오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 늦더위가 꺾이겠고요. 내일부터는 내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태풍 난마돌은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제주 지역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시각 현재 제주 지역 상황은 어떤지 제주도 재난예찰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진로와 가장 가까운 서귀포시 성산읍의 온평어촌계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다소 높게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남원어촌계입니다. 이곳 역시 태풍의 영향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밀려왔지만 이제 영향권에서 멀어지며 지금은 다소 잔잔해진 모습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서핑 등 수상 레저 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계속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의 산방산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당분간 제주도 앞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 수 있으니 어민들은 선박 운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라마다 호텔입니다. 제주 북부 앞바다에도 오늘은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예차의 CCTV로 살펴본 제주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늘 농가들이 파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산 마늘은 예년에는 9월 중순에 파종을 마무리했지만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의 올해 파종률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파종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어 내년 수확량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정성스레 모신 아버지의 묘가 어느 날 갑자기 훼손된 채 유골마저 사라졌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제주의 한 공동묘지에서 묘가 파헤쳐지고 유골까지 잃어버린 자녀들이 현수막을 내걸어 아버지 유골 찾기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강민순 씨 자매는 지난달 말 벌초를 하려고 부모 묘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묘의 봉분이 완전히 파헤쳐졌고 유골도 통째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관만 쏙 빼간 그 자리를 보고 너무너무 황당했고 아버지한테 너무 죄스럽고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현수막까지 내걸고 아버지 유골 찾기에 나섰지만 보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곳 공동묘지에는 200기가 넘는 묘가 조성돼 있는데요. 면적이 적다 보니 묘 사이의 간격이 좁고 일부는 비석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군가 묘를 개장해 옮기는 과정에서 묘자리를 잘못 찾아 이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표석이 안 됐을 경우는 계속 이게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확실히 자기 건가 아닌가 많이 숙제하는 분들은 많이 숙제를 하겠지만은 가끔 와서 한 번씩 하는 분들은 좀 이게 좀 착오가 생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묘를 개장해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하려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사무소에는 해당 공동묘지에 개장 이전을 신청한 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이나 수목장 등으로 장례 문화가 바뀌면서 연간 신고되는 개장 건수는 200여 건. 최근에는 가족을 대신해 장의업체들이 대리로 개장 이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누군가 불법으로 묘를 파헤쳐 이장한 것으로 보고 장의업체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제주도가 검토한 비공개 내부 문건을 제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도 설명회를 열어 제주도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 중인 걸로 확인됐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권혁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14일 작성한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 관련 사항 협의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적의 풍력발전 업체는 지난 2월 추자도와 함께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도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발전사에서 왔었거든요. 네. 진도군 방문해갖고 산업 생태계 조정 및 이익 공유 방안 제시하고 경과 지역의 주민 수용성 확보한다면은 한번 모르지만 특히 사업자가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추진을 희망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제주도가 허가권을 가지면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당기 순이익의 17.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국토지리원이 작성한 국가기본도에는 현재 사업 대상 구역과
풍력 계측기 설치 지역이 제주와 전남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제주 해역이면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지만 전남 해역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갖습니다. 제주도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풍력 계측기에서 제주가 가장 가깝고 제주시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데다 제주도민인 추자 면민들의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근거입니다. 하지만 해상 경계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2004년에는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을 인정했지만 2015년에는 국가기본도가 아닌 해안선의 중간선이라고 결정했고 지난해에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면 국가기본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 문건과 관련해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제주도가 관할 인허가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와 제주도 그리고 산자부와 전라남도 등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3층짜리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유흥주점 직원과 건물에 있던 주민 등 14명이 연기를 마셔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펑 소리가 났다는 유흥주점 직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2대 도의회가 첫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벌입니다. 도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오영훈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과 교육의원 4명이 나서 인사 문제와 제2공항, 환경보전기여금, 렌터카 수급 조절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과 26일에는 김광수 교육감을 출석시켜 11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합니다.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철새 보호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곶자왈과 오름, 하천 주변 등 제주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축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항공 예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 산림항공관리소 헬기를 이용해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지역과 도보 예찰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예찰 결과는 10차 소나무 재선축병 방제 전략에 반영되어 항공 방제 및 고사목 제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2,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어가는 최대 1억 원, 생산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되는데 금리는 0.7% 수준입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5명과 제주에너지공사 3명 등 9개 공공기관에서 21명을 통합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공공기관 통합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합니다. 기관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